어쨌든 다음에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둘째 루카스에게 물려줄 와인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귀여워하는 아들인데 2015년에 태어났습니다. 뭐 와인을 좋아하시는 저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시는지 특히 프랑스에서 아주 뛰어난 품질을 지닌 와인들이 생산이 됐어요. 뭐 부르고뉴, 샴페인, 론 모두 손에 꼽을 만큼 뛰어난 와인들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샴페인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 가장 먼저 컬렉팅한 레드 와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오늘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레드 와인은 도메인 꼼트 루이제베르의 그랑크루 매그넘 컬렉션입니다. 2015년 도메인 꼼트 루이제베르의 라로만의 매그넘, 그 다음에 에세존 매그넘, 클로드 부조 매그넘입니다. 이 와인들은 제가 2017년 가을 뉴욕에서 열린 에코 와인 옥션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모든 바틀이 매그넘 사이즈고 바틀 넘버가 넘버 2예요. 둘째를 의미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리제베르가 2015년을 릴리즈하면서 바틀 넘버 1번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틀 넘버 2번을 출시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루이 미셸하고 친할 때니까 제가 이제 와이너리에서 처음 테스팅한 게 꼼트 리제베르의 그 배럴 테스팅이 2015 빈티지였거든요. 이 2015 빈티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9, 2010을 이어주는 역대 최고의 빈티지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테스팅을 하고 너무 좋았어서 이제 기억을 했다가 2017년에 나왔을 때 열심히 패드를 들어서 두 번째 와인은 제가 2016년 가을에 와이너리에서 만난 이제 장루이샵 여기 보시는 2015 빈티지입니다. 장루이샤브는 2015 빈티지에 대해서 역대급 빈티지죠. 90 빈티지와 유사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이 되고 난 뒤 테스팅한 2015 빈티지는 놀라운 잠재력과 파워, 거기에 이제 극도로 농축된 굉장히 파워풀한 빈티지로 최소 15년 이상의 셀러리 필요한 와인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2035년 이후에 서서히 시음 적게 올라서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고로 장루이샤브는 2015년 빈티지에도 꾸베케슬렌을 생산을 했어요. 대신 이제 와인이 아직 릴리즈가 안 됐거든요. 2015 빈티지 꾸베케슬렌이 릴리즈되면 꼭 매그넘으로 저도 구입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째와 마찬가지로 클로생잔 CDP도 역대급 빈티지라서 제가 이제 사이즈별로 좀 구입을 했죠. 자,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샴페인입니다. 역시 루이 레들레 크리스탈 2015 빈티지입니다. 샴페인의 2015 빈티지는 매우 무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포도가 빠르게 성장하였고 아주 건강한 상태로 잘 익은 포도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2015 빈티지는 이제 놀라운 잠재력과 파워를 지닌 빈티지로 아주 오랫동안 숙성이 가능한 장기 숙성형 와인들이 생산이 됐습니다. 지난 가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우리 JB 형님 2015 빈티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왜냐면 이제 올해 릴리즈가 될 거라서 어땠냐 물어보니까 아주 강렬한 햇빛으로 인해 뜨거움이 가득 찬 빈티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늦은 수확을 강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의 포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와이너리에서 딱 한 번 2015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요. 놀라운 정도로 풍부하고 강렬함이 돋보이며 반면에 굉장히 우아한 이 돋보이는 와인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2015 빈티지가 굉장히 파워풀한 스타일인데 크리스탈은 크리스탈 특유의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섬세한 빈티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면 굉장히 유니크한 스타일의 와인으로 아주 오랫동안 셀러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샴페인을 또 소개해드린다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건데 사바의 익스프레션 로제 브룻 제로 보암이에요. 제가 이제 2015년에 내가 태어난 걸 그때부터 이제 사바가 친구였으니까 이제 프레드한테 나 둘째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내가 나중에 선물 하나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익스프레션 중에서 제로밤을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바가 딱 만들어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딱 3병 만들었다. 그래서 3병 중에 바틀 넘버 이건 1번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프레드릭 고마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일반 익스프레션도 있지만은 그걸 구했고, 그 다음에 역시 에마누엘 브루쇼의 레오 샤르도네, 아니면 제롬 프레보스트의 2015 빈티지
와인들이 제셀러에 잘 숙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출시 전인데 이제 아마 이번 올해부터 출시가 되는데 올해 가을에 딱 출시했는데 2015년 뭐 크리스탈이라든지 NM 샴페인 2015년 이제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시되면 꼭 컬렉팅 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역시 제가 또 셀러링한 와인 중에 하나 여기 있는데 이제 도메인 아르노앙떼 먹소 세브데클로 매그넘입니다. 이거는 2015년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매그넘만 만들었고요. 딱 209병이 생겼습니다. 저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앙떼한테 부탁해서 로케이션을 좀 배정을 해달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아르노앙떼는 2015 빈티지가 2005 빈티지를 연상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름은 더욱 건조했고 곰팡이와 질병에 대한 피해가 이제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수확은 8월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31일에 마쳤다고 합니다. 수확 기간 역시 이제 더위로 인해서 좀 힘들었지만은 완벽하게 숙성된 포도를 얻을 수 있었고 잠재적 알코올 도수가 12.5도에서 13.5도로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2015년 화이트는 와이너리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은 2014 빈티지만큼의 뛰어난 완성도를 지닌 빈티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스타일은 좀 다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2017년에 와이너리에서 처음 테스팅을 했는데 이건 2번을 테스팅했는데 사실 이게 빌라지잖아요. 근데 몽화시에 부럽지 않은 파워, 바디감, 유질감 거기에 이제 잔서 피어오르는 매력적인 향기는 아르노앙떼 특유의 우아함과 화려함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진짜 물론 가격도 몽화시에보다 훨씬 비싸지만 진짜 웬만한 몽화시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만큼 완성도와 퍼포먼스가 압도적인 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자식에게 함께 물려줄 와인이에요. 이건 이제 오래된 거는 지금 한 18년, 19년 된 것도 있고요. 뭐 최소한 10년은 넘게 숙성한 와인인데 저기 보시는 제일 끝에 있는 앙리자이 에세조는 99년 빈티지인데요. 제가 처음 테스팅한 앙리자이예요. 제가 2004년에 처음 테스팅했는데 그때 구입한 거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케이스로 구입해서 나중에 이제 애들에게 와인 가르쳐주고 나서 그 애들이 와인에 눈을 뜬다면 꼭 한 병 적어 남겨줄 거예요. 만약에 애들이 와인을 싫어한다 그럼. 그리고 이제 라플레르인데요. 여기는 지금 2000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1979년 라플레르, 2000 라플레르 두 개 다 이제 애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 중에 하나예요. 사실 뭐 2000 빈티지는 아주 뛰어난 레전더리 빈티지이기도 하지만은 79년은 또 포모르이 그렇게 뛰어난 빈티지도 아니었어요. 근데 라플레르는 역대급 와인을 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세상에 없을 때 아들들이 저를 부르하면서 마셔라고 라플레르를 남겨주고 싶어요. 너무 슬픈데? 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건 제가 2009년, 네, 2009년. 요게 이제 제 결혼 빈티지예요. 라따슈 매그넘. 국내에 딱 3병 들어왔어요. 3병. 3병 들어온 거 중에 제가 한 병을 그때 김홍호 회장님한테 제가 그때 신동 그만뒀을 때거든요. 근데 김홍호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부탁을 했죠. 회장님 제가 아시겠지만 2009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 세트 줄게 해서 받은 와인인데 그때 산 거 아직까지 잘 보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주 좋은 날 있으면 애들한테 마셔라고 하고 싶네요. 제가 이거를 신동에서 얼마 주고 샀냐면 제 기억으로 한 300만 원. 매그넘? 네, 매그넘을 300만 원대 정도 주고 샀을 거예요. 비싸요. 300만 원대? 네, 300, 400 안 준 것 같은데. 왜냐면 아시겠지만 신동은 직원들한테도 DLC는 똑같이 소비자가 판매니까 그냥 300 후반대, 400대 산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많이 비싸겠죠. 그냥 라따주고 만부시가니까. 지금 그리고 DLC가 재밌는 게 매그넘 이상 이제 안 만들어요. 2009 빈티지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면 큰 사이즈들이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매그넘은 사실 소장 가치가 굉장히 있죠. 그래서 이건 아들을 물려주려고 안 마시려고 합니다. 사실 고가밖에 없기는 해요. 왜냐면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고 최고만을 물려주고 싶어서 제가 그 해에 생산된 것 중에 13년, 15년 중에 가장 좋은 와인들을 컬렉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좋은 날에 오픈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 성인식 때 따서 마셔도 되고 크리스탈도 여러 병 있으니까 성인식 때 한 병 따주고 군대 갈 때 한 병 따고 애들 국적이 다 미국이니까
이거 이중국적이니까 나중에 선택을 하겠죠. 근데 저는 군대 보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로건한테 물어봤어요. 큰애한테. 그래서 넌 군대 갈 거냐? 그러니까 응, 군대 갈 거야. 나라를 지켜야지. 이래서 어쨌든 군대 제대할 때도 한 명 따고 뭐 그러면 되겠죠. 취직하면 한 명 따주고. 그러니까 셀러링을 해서 같이 와인이 변해가는 과정을 같이 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셀러링 잘해서 여러분들도 구독자분들도 자제분은 빈티지나 혹시나 아니면 결혼 빈티지에 뭐 기념할 만한 게 있다면 좀 잘 셀러링 했다가 좋은 날 오픈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최고의 선물이 자제분 빈티지 선물해 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본인의 빈티지를 선물해요. 그래서 뭐 혹시 선물할 일이 있으면 자제분 나이를 알아서 그 와인 좋은 빈티지를 사주면 사실 그거만한 게 없지 않나 싶어요. 오늘은 자식에게 물려줄 와인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